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드디어 삽니다. 1년 만에 50배 성장한 2차 전지 소재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만 8천 명이고요. 우리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힘든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대응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들 많이 찍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보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꼭꼭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 또 진행할 거니까 3만 명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최저점에서 외국인이 드디어 사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힘든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관심을 가질 저평가 종목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최근에 증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증시가 왜 흔들렸냐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이유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미국 러시아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고 언급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인상이라고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 흔들릴 수 있다라고 미리 예측치도 드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이게 느끼는 거랑 말만 듣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체감은 10배 이상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FOMC가 26일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6일 FOMC가 결론이 나면은 언제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날 거고 그 언제쯤만 확정이 나면은 아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를 뺏기면 안 돼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침공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무력으로 뭔가 공격을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점차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일단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게 맞고요. 바닥에서 모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 시장이 완전히 안 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못 모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반등이 나와도 매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이 드디어 사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푸틴을 직접 제재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싸움이 큰 상태고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침공은 아니고 군사훈련으로 겁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누구를 좀 벌칙 주기 전에 앞에서 웅웅 하면서 이제 겁을 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때리진 않지만 앞에서 마치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라는 듯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푸틴에게 분명하게 밝혔듯이 만약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얘기했고요. 푸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제재하겠냐는 언론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배치 대비령을 내린 미병력 8,500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느 정도는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병력이 만약에 유럽 쪽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말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아직까지는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이건 진짜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 간 직통가스 관의 중단을 전제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도 착수해서 이제 사실상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EU에 들어가는 노르트 스트림에
대한 1이 있고 2가 있죠. 이 둘 다 러시아 가스관입니다. 이걸 다 막아버린다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미국에서 해결해 준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간단히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유럽이 있습니다. 이게 나토예요. 이 나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련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 조약입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그 옆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분리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너 가입하면은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한 건데 이제 미국이 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랑 미국이랑 기싸움이 되는 건데 근데 왜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싸우냐라는 겁니다. 그냥 기싸움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반도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왼쪽에 유럽이 있고요, 오른쪽에 러시아가 있고요, 밑에 뭐가 있죠? 중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와 원자재 중심이 우크라이나고요. 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땅 자체가 상당히 비옥합니다. 거기 안에 원자재도 많고 뭐 흔히 우리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우크라이나를 먹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든 미국이든 이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양보해주거나 우크라이나를 뭐 어떻게 해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디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나토 파병 바이든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운 최고조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8,500명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맞서서 동유럽과 발트해 나토 회원국의 전함 항공기와 함께 병력 5천 명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원래 1월 21일에 어느 정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 대응 방침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되면은 뭐 싸우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요. 모든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이거 왜 여행 금지 하겠습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함과 항공기를 포함해 약 1000에서 5000 명을 동유럽 및 발트해에 위치한 나토 회원국에 보내는 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악화 시 병력 규모를 10배까지도 늘리겠다. 이게 1000명대가 아니라 몇만 명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쪽 접경 지역에 병력 10만 명을 집결시키고 다음 달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까지 병력을 이동시켜 전방위 압박을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신에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병행하면서 경제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압박을 모두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해결된 거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철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거 잘못하면 진짜 삐끗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과 푸틴의 지금 이 심리와 군사적인 싸움이 거의 극에 달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미국과 러시아가 이 싸우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제 보시면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뭐가 있죠?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뭐죠? 예, 당연히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이 나토와 러시아와 싸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원유 바로 밑에 있는 원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우크라이나 바닥에 뭐 있다고 그랬죠?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등등등 이 소재 관련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원자재들까지도
가격대가 폭등하거나 여기에 대해 리스크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라고 한다면은 보면 공급망이 불안하다. 우라늄, LNG 값이 폭등 중이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 영향 가운데 누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있다.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나오는 데다가 각국의 자원 확보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46.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1년 전 가격보다 약 5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오른 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가격이 최근에도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뚫을지 모르는 거죠. 사용처가 원자력 발전에 이 한정된 우라늄은 가격 변동이 비교적 작은 편인데 그래도 50%라는 거죠. 원전의 이 원료 단가도 최근 소폭으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평균 원전 연료 단가는 킬로와트당 6.36원이다 해서 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라늄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건데, 겨울의 대표적 난방 연료인 천연 액가스 LNG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 수요 증가와 함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죠. 당연히 얼마? 140%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튬 가격 또한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53 킬로그램당 이제 단위가 나와 있는데 몇 배 올라갔죠? 대략 한 6배 정도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2차 전지 주요 소재인 리튬과 니켈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약 키로당 312.50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서 30%씩 뛰고 있습니다. 니켈은 계속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30%가 작아 보이지만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니켈 가격이 17,000원에서 쭉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원이 아닙니다. 달러예요. 21,896달러까지 계속 고공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니켈 가격은 예전부터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오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국의 자원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것도 공급망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9년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인도네시아는 올해는 석탄 수출을 막아섰죠. 나 우리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석탄 우리 안 줄 거야. 수출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또 알루미늄 원주로인 보크사이트까지도 수출 중단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건 얘기를 했었죠. 그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일부는 리튬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호주 필라바 미네랄스 계약을 맺고 리튬 광석을 연간 31만 5천 톤을 공급받기로 했고요. 포스코가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도 매출 약 35조 원을 올릴 수 있는 리튬 확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진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만들었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호주 광산업체와 2024년까지 70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자체가 지금 좀 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재 수입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상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코로나 때 문제도 있고 지금 대책이 없고 검토 중인 것도 있고 피해가 너무 컸고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중요한 건 뭐가냐면은 국가들이 서로 잘 나눠줘. 우리가 많으니까 너네한테 팔게. 우리가 좀 있으니까 너네한테 팔게.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무기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 없지? 야, 이거 우리만 쓸 거야. 그럼 너네 망하겠지? 라는 무기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국가들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에서 거의 99% 수입하는 원자재라든가 거의 99% 수입하는 또 여러 가지 히토류라든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수출을 막아버리면은 그럼 사실상 거기서 수입을 우리가 못 해온다? 그럼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반도체 대란처럼 말도 안 되는 대란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동차도 못 굴러가고, 아니 그 나아서는 경제가 정말 봉쇄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원재료 수급 불안정을 계기로 자국 경제 안정과 세계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 수출에 빗장을 거는, 그러니까 어, 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지난달부터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유럽의 가스 수송로인 야말 유럽 가스관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럽은 거의 40%를 러시아에서 받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예요. 보시면 유럽 시장의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天然가스 선물 가격은 2021년 초 1메가와트 시당 17유로에서 러시아의 가스관 운송 중단되어 시작될 때 180유로까지 약 10배 이상이 치솟아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LNG 공급에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도네시아 석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자국의 에너지 자금률을 이유로 올해 원유 수출을 하루에 43만 5천 배럴로 줄이고 2023년부터는 아예 중단한다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등을 자기들만 쓰겠다라고 무기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정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흔히 그게 원유다. 원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부분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이 원유의 가격 자체가 지금 50달러에서 80달러대로 올라가더라든가 아니면은 계속 우상향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입 의존도를 바꾸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일단은 무기화를 시키는 나라들이 가장 문제가 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케이, 무기화를 시키는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제일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 뭐 50배씩 성장 나고 50배씩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50배나 뛰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얀 황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작년에만 무려 50배 새 벽두부터 치솟는 하얀 황금의 정체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소금인가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금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하얀 황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얀 황금은 소금이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소금은 조미료이자 음식 부패를 방지하고 병을 치료하는 대단한 물질이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 황금이 누구 거다? 회백색의 물질인 리튬에게 내주게 됐다라는 거죠. 소금이 아니라 뭐다? 리튬이다. 소금은 흔해졌지만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리튬의 수요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솔린 차가 돌아다니던 시기만 하더라도 리튬은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뭐 2차 전지 전기차 오케이 미래에 가능하겠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지만 2019년 6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리튬 컨퍼런스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일부 투자 업체가 리튬 공급 부족을 예견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지금 부족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작년 가격 수산화 리튬 5배, 탄산 리튬이 50배가량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단 2년 만에 상황이 바꿔버렸다는 거고, 전기차 수요가 늘고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전기차를 대량 공급하면서 리튬의 수요가 폭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 보통 배터리 제조사의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등등으로 공급이 되는데, 수산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하이니켈 배터리로 들어가고요. 탄산 리튬은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LFP 배터리의 원료로 쓰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NCM이지만 최근 LFP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만 두 원료의 가격이 약 5배. 이게 수산화 리튬, 그다음에 이 탄산 리튬이 50배가량 상승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격은 1월 킬로그램당 57 위안선을 유지를 했지만 계속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산 리튬 아까 얘기한 대로 약 50배가량 성장했습니다. 9,100원짜리가 얼마까지? 5만 원까지 말도 안 되게 올라간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채굴 시설 증설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거 채굴 시설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 선점 또는 재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없다면 그냥 뭐 있는 거 재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튬 가격이 떨어지려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채굴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채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 방에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채굴 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 절차가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특히 환경 단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친환경 이슈가 많잖아요. 이게 보면은 누가 봐도 네, 있는 환경을 부셔가면서 이제 리튬을 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친환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친환경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면은 이거를 좀 부셔가면서라도 가야 된다라는 건데 좀 의견이 여러 가지 좀 들어간다라는 거죠. 특히 세르비아 정부는 영국과 호주 합작 회사인 리오틴토 리튬 광산 개발 계획을 중단을 하고 또 이제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호주 라이온타운과 2024년부터 2028년 수사한 리튬 아까 얘기했죠. 70만 톤을 공급받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S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탄산 리튬, 수산 리튬, 리튬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탄산리튬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뭐 우리만 관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보겠습니다. 줍줍 추천 폭락장에서 이거 만드는 기업이 뜬다라는 거예요. 어디냐? 뭘 만드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가 말도 안 되게 급락하는데 리튬 생산 기업이 저가 매수 대상에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이 아닙니다. 해외 기업이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 확대로 리튬 값이 치솟으면서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버말 코퍼레이션, 리튬 아메리카 코퍼레이션, 피드몬트 리튬, 리벤트 코퍼레이션, 소시에다 득키미카 이미네라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회사입니다. 등으로 이들 주가는 11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약 21%, 23%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1위이 리튬 공급업체인 에버말 코퍼레이션과 SQM 이거죠.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눌렸을 때 하락했을 때 바닥에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정밀화학 제조 회사로 리튬 강산과 가공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리튬의 약 35%,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고요. 쭉 보시면은 리튬의 생산물 SQM 같은 경우에도 세계 리튬의 약 25%, 얘네 두 개만 하더라도 얼마? 60%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SQM 거 갖다 쓰고 있고요. 캐나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작년 1월 연방 정부로부터 테커패스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생산을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네바다주에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해서 2023년부터 연간 최소 2만 톤의 리튬을 생산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10월 중에는 중국 CATL을 밀어내고 아르헨티나 파스토스 그란데스 광산을 소유한 기업 밀레니엄 리튬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9% 하락을 했으니까 바닥에서 좀 사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아마 반등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벤스 브라운 미국 윌리엄 존스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리튬은 필수 원소이고 심지어 리튬 산업이 새로운 산업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지만 지금보다 바닥에서 이젠 살 때가 아니냐, 리튬 관련주 사야 된다라고 추천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사실상 미국 해외 특히 자산관리 펀드 매니저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채굴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세르비아에서 호주 리오틴토 리튬 채굴권 취소를 하면서 이제 공급이 오히려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이 환경 문제로 이제 채굴권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 단체들이 면허 취소를 압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리튬 공급 부족 악화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부족도 악화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많이 눌려 있으니 이제는 좀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어디서? 해외에서. 그럼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관심 가질 거는 수산화 리튬보다는 탄산 리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탄산 리튬 관련주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좀 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있고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시겠지만 첫 번째인 유일 에너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을 생산을 했었던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산리튬 관련주가 아무리 찾아봐도 유일 에너테크 제외하고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유일 에너테크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비싸면 재활용을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계속 폐배터리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M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테크가 있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아마 시장이 밀려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외국인들이 계속 추천을 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일 에너테크라는 기업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일단은 최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뚫으면 상방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뭐다 외국인들이 진짜 열심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열심히 계속 사고 있고 개인 투자도 관심 가지고 있고 계속 외국인들이 최근에 시장 빠질 때 계속 몰아서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이나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찍으라는 거 알겠어요. 시장 빠져도 찍어도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요. 오케이. 저는 근데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 매일 좀 무료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폭락장이나 급락장 예측해주는 장 시작 전 시황이나 뉴스나 또는 그날 급등 나올 만한 이슈들 정리를 무료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또는 이 시장마다 매매할 수 있는 매매법 또는 기법 전부 다 무료로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또는 갤럭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어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일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또는 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동석의 연구소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석의 리얼 추천주가 1월 26일 나갔고요. 25일, 24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나갔냐? 오늘은 쉰다고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쉬어가는 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27일 추천주는 따로 나갈 예정이에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 무료로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1월 27일 추천주. 그럼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된다라 말씀드리고요. 승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2월 보시면 나쁘지 않았어요. 77%였고요. 13%, 30%, 17%, 15% 급등 나쁘지 않았으니까 1월 27일 제가 추천주 올려놓을 거니까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옆에 급비 분석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장 시작 전 시황을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9시간 전이죠.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지 또 어떤 종목의 급등이 나올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올라갔죠? 그래서 원전 정리해드렸고, 최근에 기술적 분석, 테마주, 이 모든 것들을 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급등이 나왔고 왜 어떤 종목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해드리니까 들어와서 다 확인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도 똑같습니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라죠? 구독자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